하면 아마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내가 고백을 하면 눈이 커질 거야. 동그래질 거야. 좀 이해가 안 가는 파트인데 설득을 해서 다시 처리하도록 해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나. 내 진정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뭐 지금 불출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거야. 자, 정치권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도미노 델라 무대의 삼고초려. 바로 김무성 대표 지금 이 지도 체제가 무너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새누리당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국회로 가서 김태호 의원 만나서 아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청와대와 입을 맞췄다면 내가 사입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새누리당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수진 차장. 네. 예, 새누리당에서 지금 벌컥 뒤집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어제 갑자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새누리당이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그 어제 한 발언은 이렇습니다. 예. 개헌본물 발언한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서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를 강조했는데 이거를 애절하게 말씀했는데도 대통령한테 염장을 부렸다. 이러면서 최고위원직을 던져서 예. 이거는 김무성 대표에게 그 반격을 가한 거냐 예. 이렇게 봤습니다만 오늘은 또 기자들과 만나서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헌은 해야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박 진영 그리고 비박계 모두 다 대체 김태우 최고위원이 어떤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라면서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본인은 뭐 개헌, 경제 관련 법안들 먼저 처리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년부터 개헌을 처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잘 풀리지 않고 있으니까 자신이 최고위원직을 던질 게 없으니까 던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뭔가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잃은 게 조금 더 많다 이런 평가가 있죠. 그렇죠. 우선 얻은 걸 얘기해 보자면 존재감 확인이겠죠. 예. 3.15 최고위원회 당선이 됐지만 김태호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김무성 이외에는 잘 몰랐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에다 주워 담은 거를 비판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이런 존재를 보면서 왜 김태호가 왜 저러느냐 할 때 사람들은 대권의 뜻이 있는 김태호가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예. 결국 김무성만이 아니라 경제활성화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김태호가 있고 개헌에도 김태호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존재감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본인은 얻었다고 아마 평가할 겁니다. 예. 그러나 반면에 대권이라는 것이 하나의 익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일찌감치 이명박 정부 때 아시다시피 김태호 지금 최고위원은 총리 후보자가 됐다가 낙마했죠. 그랬죠. 그 당시도 나왔던 평가가 좋은 정치인인데 바닥에서부터 출마한 정치인인데 중앙정치의 메커니즘을 너무 모르고 본인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서 그랬죠. 역시 덜 익은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직 더 성숙돼야 된다. 이런 숙제를 남겼었는데 이번 역시 파동도 역시 본인의 의욕과 열정은 있는지 모르지만 역시 더 단계적으로 당과 정부를 생각하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더 밟아가야 된다. 아직도 좀 더 여백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잃은 것이 있지 않는가. 예. 자, 김무성 대표 지금 굉장히 마음이 초조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고위원 3위로 된 최고위원이 물러나겠다 이렇게 해서 지도체제 전반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무성 대표 오늘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제 다 끝난 이야기인데 왜 또 근데 그 이야기 계속 설득 중에 있어. 오늘 저녁에 또 만날 거야. 설득은 계속 하실? 계속 설득할 거야. 자, 설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오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김무성 대표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오전에 기자들하고도 예. 국감장에서 만났었는데 나는 그때도 개헌이고 지금도 개헌이다. 그 개헌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다시 좀 강조하면서 내가 사퇴를 이렇게 했다가 쉽게 돌아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걸 봐서는 쉽사리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쉽사리 돌아오진 않는다. 승부수를 던진 건데 하긴 쉽게 돌아오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 얼마 전에 그 새정치연합에서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돌아왔듯이 네. 어떤 명분이 축적되면 그 명분을 동력으로 삼아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은 김태호 지금 지사가 당과 김무성 대표가 어떠한 회군의 명분을 주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명분을 어떤 명분을 주느냐. 네. 예. 사실 오늘 제가 국회를 가서 김태호 의원을 한 30여 번 만났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속내를 아주 톡톡 다 털어놨습니다. 과연 돌아올 건지 또 청와대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건지 그런 얘기들 제가 물어봤는데요. 그 인터뷰 장면, 그 국회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깜짝 놀라게 만든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을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의원 동산에 나와 있는데요. 아주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그동안의 궁금증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어제 최고위원직에서 갑작스럽게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사실 그 배경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먼저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우린 개헌이 필요합니다. 예. 새로운 시대 변화에 그런 정신을 담아내고 통일의 뜻도 담아야 되고 개헌을 해야 되는데 과연 국회가 개헌할 수 있겠느냐?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동의가 또 필요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지금의 어떤 불신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벗어나는 행동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30개 법안을 지금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하고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 경제 주체들도 애절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가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국가 미래의 아젠다, 개헌을 위해서 한다? 그거는 아마 신뢰받을 수도 없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지금 국회의 모습은 덧셈 뺄셈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고차 방식을 풀겠다는 거냐. 마치 권력 구조에 자기 나라먹기식 그런 모습으로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나라먹기식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나는 최소한 이 진짜 우리 서민들이 빈사 상태로 가고 있고 경제의 어떤 그 한국 경제의 어떤 모습이 계속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화끈하게 보여주자. 여야가 지금 현안들 쿨하게 타협해서 통과시키고 그 믿음을 배경으로 해서 개헌을 시작하면 아마 공감도 해 주실 거다. 그래서 나는 이 경제 활성화 통과에 우리 지도부,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올인해야 된다. 모든 걸 걸어야 된다. 이걸 직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직을 걸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대표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최고위원직이라도 반성하는 차원에서 던지겠다. 그만큼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고 또 경제 활성화의 법안이 통과돼야 개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성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위원 사퇴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의 어떤 새로운 각성 또 반성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성을 아마 마음에 담아서 던진 것이 아마 사퇴로 이렇게 표현됐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어제 저녁에도 지금 만류를 하셨고 오늘 낮에도 지금 만나셔서 만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의사를 번복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그래 저도 혹시 이게 경솔하게 사태 자체가 보이고 또 안에서 투쟁하고 또 그게 더 당과 또 여러 가지 그 일을 해가는데 더 도움이 될 텐데 오히려 그게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런 또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진짜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우리 정치 현안에 대한 그런 그 어려움들을 또 호소하는 그 방법도 또 잘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당 전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게 우리 개혁의 아젠다를 또 개혁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태 번복에 대한 그런 생각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로 돌아가실 생각이 없다.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런 또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차기 주자로서 거론되고 있는 측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차기 주자로서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 뭐
지금 들으시면서 좀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국민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태호가 제대로 진짜 지도자로서 모습을 갖췄느냐,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냐, 그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더 공부해야 되고 더 내공을 쌓아야 될 사람이 뭐 그런 걸 계산하고 한다. 그건 제가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발언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내용 중에 염장을 뿌렸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바로 이제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한 행동 이런 것을 아마 그렇게 비판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정가에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오반 같습니다. 예. 우리 정치권 전체가 정말 경제는 살릴 시기가 있다. 우리가 환자가 있으면은 그때 타이밍을 놓치면 환자를 살릴 수 없잖아요. 예. 그 절박한 상황이 지금 경제를 살릴 골든 타임인데 거꾸로 거기에 대한 답이 응답이 개헌을 해야 될 골든 타임이다. 예.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대통령이 들었을 때 네. 참 속이 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강한 표현을 네. 염장을 질렀다. 예. 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정치권 전체 우리 현안인 이런 아픈 그런 경제의 그런 모습에 같이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풀어야 될 현안은 뒤로 제끼고 개헌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결국 우선순위가 나는 그렇게 옳지 못하다. 결국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헌 문제하고 경제 문제는 결국 저는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는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다. 결국 개헌도 미래 국가의 중요한 과제고 경제 살리기도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들인데 우리 집권 여당이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안고 가야 될 그런 숙제고 가치다, 소중한 가치다 그래 봅니다. 그 청와대하고 지금 개헌론 터지기 전과 또 이후 그리고 최고위원직 사퇴 발표 이후에 혹시 교감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제가 그런 교감을 가진 적이 없고 저도 살아오면서 이 일이 옳은 일이다.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거침없이 또 도전하고 또 부딪혀 온 게 오늘날 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또 뭐 사전 교감을 가지고 한다 이런 거는 제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뭐 사입이죠. 그렇게 한다면. 아니 청와대에서도 만류할 수 있잖아요. 최고위원직 사퇴는 조금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지금 힘을 모아서 어쨌든 경제 살리기 지도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퇴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 물론 이제 우리 지도부에 그런 의견들이 뭐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는 못한다. 예. 지금 뭐 원내대표님이나 또 많은 또 그 경륜 있는 어른들 또 지도부에서 또 김태호의 그런 그 사태 충분히 김태호 의지가 알려졌고 또 당에서 그런 부분을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보이는데 너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사태로 가는 거는 당으로 보나 또 김태호 본인으로 보나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많은 분들이 만류하고 있고 그 만류하는 분들 중에 또 모르죠. 그런 교감을 가지고 청와대하고 있었는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길게 오늘 한 얘기 중에 압축적으로 한 10분 정도로 잘라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저는 저 인터뷰에서 주목되는 워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현재로서는 사태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시사로 보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지도부가 경제 활성화에 직을 걸어야 할 텐데라고 하는 얘기인데 바로 그 본인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오케이 그 당신의 문제제기 개헌에 앞서서 경제활성화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데 지도부가 직을 걸고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만일의 선언을 하고 총체적으로 정부와 함께 뛰어서 연말까지 주요 경제입법 아까 30여 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결의를 한다면 그 명분을 딛고 아마 다시 회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조수인 차장도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김태호 전 최고위원 참 그 인터뷰를 잘 들어봤는데요. 네. 국민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국민인데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갈수록 좀 안철수 전 공동대표처럼 말이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 문제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면
최고위원직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했다면 그 진정성을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김태우 최고위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사태가 개헌을 둘러싼 어떤 여권 내 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 그리고 또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금은 경제보다는 얼마만큼 이 권력에 매몰되어 있는지 그 점을 여실하게 보여줬다는 것, 김태우 최고위원이 좀 생각해봐야 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현장에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만류를 한다면 사퇴 의사를 바꿀 가능성도 조금은 열려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본인 현명한 판단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